코로나19로 외식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마는 수혜를 본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설명드렸던 바로 그 밀키트와 HMR 시장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을 세트로 구성해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최근에는 아예 밀키트 전문점 창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그래요. 창업 트렌드 시간에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명 맛집이 밀키트 낸다. 유통업체들 인플루언서들이 HMR 만들어서 판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네. 밀키트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점이 실제로 있는 모양이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밀키트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그 냉장고에 밀키트를 쭉 진열해 놓고 그냥 손님이 들어오면 그걸 주는 식으로 그냥 던져주는 식인데 밀키트 편의점이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이제 밀키트는 그동안 대형 마트나 이제 온라인에서 주로 판매하던 아이템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인기에 힘입어서 로드숍으로까지 진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종이 넘는 밀키트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판매 채널과 차별화가 되죠. 저도 아직 이곳엔 가보질 못했는데 이렇게 밀키트 전문점 창업은 언제부터 늘어났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19가 주 요인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새 영업시간 제한도 있고 외식이 제한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내식 안에서 먹는 음식 그러니까 밀키트 수요가 늘어나게 된 거고요. 예. 외식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공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많이 늘어난 공실에 상대적으로 창업이 쉬운 밀키트 전문점이 여기에 속속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호점 이상 가맹점을 낸 브랜드도 여러 개고요. 어떤 브랜드는 6개월 만에 200호점이 넘어가지고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자기도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최근 가맹점 모집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정도로 너무 속도가 빨라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밀키트 전문점이 다른 매장보다 창업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 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얼마나 쉽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창업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인데요. 예. 기존 음식점과 달리 이제 특별한 요리 실력이 필요가 없죠. 편의점처럼 물건 파는 거니까. 네, 그냥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거를 고객에게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본부를 통해서 납품받는 식재료를 납품을 받는데요. 그거를 정량에 맞게 소분을 해서 냉장고에 갖다 놓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칼질을 한다든지 불을 쓸 일이 전혀 없고요. 예. 근데 이런 건 사실 신선식품 밀키트고 냉동 HMR 정말 포장된 레토르트 같은 거는 이마저도 필요 없이 그냥 소분할 필요도 없죠. 네, 납품 받은 거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창업 비용도 아무래도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요리할 일이 없으니까 주방 설비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이랑 달리 인테리어에도 크게 신경을 덜 써도 되기 때문에 마치 그냥 편의점, 마트 정도 인테리어만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제가 밀키트 전문점에 확인해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은 10평 매장 기준 대비해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다른 외식 브랜드나 커피숍 브랜드랑 비교를 해보면 한 절반 수준. 전체 창업 비용이 한 3천만 원이면 창업이 가능한 아주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키트 편의점이라고 했습니다만 편의점보다 더 나을 법한 게 아르바이트생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한 분이 한 10평 정도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객 응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최소화되기 때문에 한 명이면 매장 운영이 충분하고요. 예. 아예 무인으로 운영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갖다 놓고 고객이 직접 결제를 하면서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키트 전문점의 부가 매출 중에 하나가 배달이거든요. 이것도 요새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무인으로 운영하면 배달은 좀 어렵겠죠. 대신에 사람이 없으면 인건비를 그러니까 사람을 안 쓰면은 인건비를 아낄 수도 있고 오히려 고객 체류 시간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압박감이 없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 붙이는 사람 없으니까 즐기는 거죠. 눈치를 안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재밌네요. 근데 이렇게 창업 비용이 적은 건 좋은데 인건비도 덜 들고 그런데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할 텐데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네, 이건 모든 아이템이나 브랜드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상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겠죠. 잘 되는 곳을 살펴보면 월 매출 3천만 원, 4천만 원 수준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본부에서 이게 납품받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제품 원가가 한 50% 수준. 그래서 인건비나 관리비, 기타 비용을 다 포함해서 하면은 전체 매출에서 30%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다만 이게 워낙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모든 업체 창업이 나중에 너무 많이 생길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확 떨어진다는 게 있는데 밀키트 전문점 창업할 때 이것저것 좀 신경 써야 될 것들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일단 모든 창업이 그렇듯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입지를 고민하기 앞서서 주 고객층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게 밀키트를 주로 찾는 사람이 1, 2인 가구.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 이제 남아서 버리는 식재료가 많으니까 아예 밀키트를 사서 요리해 먹겠다라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1, 2인 가구가 많은 원룸촌 그다음에 뭐 아파트 같은 주거 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게 좋고요. 예. 그리고 밀키트 전문점 특성상 그 억지로 일부러 찾아가서 사 먹기보다는 예. 하굣길이나 퇴근길에 저게 뭐지? 해서 들려가지고 잠깐 들려서 그날 저녁에 간단히 뭐 식사를 때우려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예. 뭐 꼭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랑 엄청 가까울 필요는 없지만 네. 주거 단지까지 이동하는 그 동선 위에 위치하는 것이 입지상으로는 알맞다고 하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의할 점도 있어요. 예. 워낙 매장이 빨리 늘어나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가맹 사업을 일시 중단할 정도로 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창업이 쉽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게 예. 사실 옆에 매장 하나 생기면은 바로 매출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미 경쟁이 과열됐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재고 관리에 대한 리스크도 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겠군요. 네, 이게 밀키트가 신선식품일 경우에는 예. 뭐 소분해서 진열해놨는데 판매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 3일 지나다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는 제품을 버려야 되는 경우가 되니까. 생기기 때문에 당일 판매할 정량을 잘 계산해서 로스율을 줄이는 것이 비용 관리, 매장 운영의 핵심이 될 것이고요. 예. 본사를 고를 때도 당연히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발주랑 납품 주기가 짧을수록 좋은 본사고요. 그렇겠네요. 본사가 자주 납품할 수 있는 훌륭한 물류 시스템에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와 관련해서 업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커피 같은 경우는 오피스 상권 사무실이 많은 곳에는 커피 전문점이 이미 많아도 또 그 옆에 창업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거기 몰려와서 여기에 자리가 없으면 옆으로 가서 사 마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밀키트 같은 경우는 뭐 수요가 엄청난 게 아니라 어떤 1, 2인 가구로 특정돼 있기 때문에 네. 옆에 있는데 바로 또 창업을 하면 틀림없이 잘못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편의점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편의점도 이제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출점. 그렇죠. 이 밀키트 전문점 같은 경우도 사실 크게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는 이 집이 좀 맛이 괜찮고 뭐 이 집이 서비스가 좋고 이런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데 예. 밀키트 전문점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맛이 다 비슷하고. 24시간 운영합니까? 그 K4609번님이 동네에 있는데 24시간 운영해서 좋습니다 해주시죠. 네, 24시간 운영하는 곳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후 영업 시간에는 사람 한 명만 두고 영업을 하다가 예. 뭐 10시 이후에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무인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곳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매경이코노미의 나건훈 기자께서 밀키트 전문점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참 소개를 해주고 나면 조금 걱정도 되는 게요. 맞아요. 너무 많이 생겨서 네.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입지, 상권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